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29일 하노이의 최고 기온이 32도씨에서 35도씨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녁과 밤에는 비가 내리고,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비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낭에서 빈투언까지의 최고 기온은 여기도 32도씨에서 35도씨 정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 지역 북쪽은 더 덥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저녁과 밤에는 비가 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지방 쪽은 최고 기온이, 물론 호치민 포함입니다, 31도씨에서 34도씨 정도, 조금 시원하겠네요. 북쪽이나 중부지방보다는.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기에서도 저녁에 소나기가 예상이 된다고 그렇게 기상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 기사는 부덕담 부수상이 식품 안전에 관한 중앙기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전염병 이후에 식품 안전 정보 시스템을 더 강화할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집단 식중독 사건 및 주류 독성 사건이 발생하고, 또 기능성 식품 속에 또 중독성 물질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 기사는 베트남 출입국 관리국에서 칩이 들어간 신여권과 함께 칩이 들어가지 않은 일반 신여권도 그렇게 함께 발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독일에서 칩이 내장이 안 된 일반 신여권으로는 입국 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서 지금 베트남 정부와 독일 정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유가 왜냐하면 지금 일반 신여권도 새로 다 그렇게 위조 방지로 해서 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독일 정부에서 비자 심사를 할 때, 검사를 할 때 개인의 출생지가 그렇게 인식이 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오해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자칩 내장 신여권은 원래 3분기에 발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사는 빈정시장관리국이 응옥후이 회사 이름입니다. 응옥후이 제조 운송 서비스 회사의 창고에서 밀수로 의심되는 그런 많은 양의 물품들을 그렇게 압수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샤 사탕이라고 하는 이름의 흥분가성제 종류 물질을 585개 박스를 발견했는데, 그 외에도 원산지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 세탁기, 에어컨, 전기, 밥솥 그런 등의 물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밀수는 지금도 흥행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또 이 기사는 최근에 동탑성에 띠인강, 솜띠인이죠. 그 다음에 솜허우강 등의 그런 유역에서 강둑이 유실된 면적이 거의 2헥타에 달한답니다. 그리고 길이로는 그게 26.7km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둑 침식이 강뿐만 아니라 내륙 운하에서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탑성 전체 강둑 침식을 조사를 해봤더니 총 길이가 거의 132km에 달하고, 거기에 또 약 6천 가구가 이런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쪽 지역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그렇게 이주를 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다음 기사는 호치민시 가정인민병원에서
그 질식한 아이가 그 응급실 병원에 실려와서 그 응급실 담당 의사에게 이제 검사를 받고, 이제 이 의사가 그 이비인후과가 이게 전문이 아니니까 그 이비인후과 의사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의 아빠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지금 이비인후과 그 전문의가 와야 이걸 생선뼈를 그 빼낼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빠가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 의사의 목을 막 조르고 막 그랬답니다. 그리고 있으니까 이제 경비가 와서 이렇게 떼놓고 말렸는데, 이 사람이 병원 나가면서도 때려 죽이겠다고 그렇게 의사 협박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호치민시 보건부에서 지금 이거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그 박장성에서 그 어떤 한 아내가 남편을 칼로 여러 차례 베었다는 기사인데, 제가 이 기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읽어 보겠습니다. Phòng cảnh sát hình sự công an tỉnh Bắc Giang đang tạm giữ hình sự một nữ nghi phạm để điều tra về hành vi dùng dao quắm cắt cổ chém chồng nhiều nhát lúc nửa đêm. 박장성 경찰서 형사경찰실은 갈고리 칼을 사용하여 한밤중에 남편을 여러 차례 베고 목을 자르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한 여성 용의자를 형사구금하고 있습니다. 박장성 경찰서의 형사경찰실에 따르면 아내인 모 씨와 남편인 47세의 위임반 두 씨는 동거 과정에서 자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7월 27일 밤 남편인 두 씨가 깊이 잠들 때를 기다려 아내인 모 씨는 갈고리 칼을 가져와 목을 자르고 그리고 남편의 몸을 수차례 베었습니다. 갑자기 공격을 받고 남편인 두 씨는 문 밖으로 비틀거리며 달려가서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7월 28일 약 0시 30분경 이웃은 두 씨가 길거리 위에서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피해자를 긴급 구조하기 위해서 데려갔습니다. 동시에 사건을 관계 경찰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어떻게 기사 잘 읽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사건이, 이런 유사한 사건이 보니까 또 있습니다. 보니까 이 낑장성에서도 그 46세의 그 아내가 48세의 남편의 그 중요한 부분, 성기를 그냥 잘라버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남편이 그 젊은 여자와 외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알고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잠자리를 가질 때 그때 준비해 놓은 칼로 그 남편의 그 중요한 부분을 그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 정당한 일을 했다. 왜? 남편의 그것은 흉기이므로 다른 여자들한테 사용할 수 없도록 내가 그 잘랐을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웃에. 근데 제가 이 사건 뉴스를 접하고는 제가 이 여성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짤막한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